자, 일단 저 혜린이가 11강까지 수능 특강 11강까지는 범위 알려줬는데 지금 그냥 뒤에 세 지문 더 하면 딱 9지문을 깔맞춤 되니까. 그리고 오늘 모의고사 저기 시험 범위도 알려주셨다길래 그럼 차라리 그냥 그때 중간고사 때처럼 모의고사를 차라리 얘가 확실히 어디까지 나간지 아니까 얘 먼저 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시즌 2가 아니라 시즌 3 줬어요 지금. 그래서 교재 보시면 숫자가 시즌 3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9부터 24.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총 12지문 나가니까 이건 6, 6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수능 특강은 9지문씩 끊어서 시즌, 뒤에 저기 모의고사는 6지문씩 끊어서 총 일단은 확실한 시험 범위는 30지문이에요. 근데 여기 너네가 지난 중간고사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1부터 6강에서 각각 한두 지문씩, 한 지문씩인가? 더 추가해서 6지문을 더 추가하셨었거든? 그렇게 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총 최소 30지문, 최대 36지문이 여러분 이번에 시험 범위가 될 거다. 그럼 하나 질문하면, 일단 중간고사 때랑 똑같이 모의고사는 문법, 어법 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서술형 안 나오고요. 그죠? 근데 서술형 낸대? 서술형 낸대? 뭐 그럼 하던 대로 합시다. 네. 어차피 지금 서술형 나오는 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같이 대비했으니까. 어쨌든 확실한 거는 앞에 수능 특강에서만 서술형이 나오는 거니까, 교과서랑. 자, 그래서 오늘 여기는 문법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 아니면 중간고사 때는 똑같이 내용 위주로만 빠르게 훑어서 오늘 6지문 다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오아시스의 6단계 어법 있잖아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 하는 이 모의고사는 문법이 안 나오지만 어차피 양자택이니까 금방 풀잖아. 그냥 수능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그래도 그냥 다 푸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질문 있어요? 너네 모의고사 질문 내용 다 기억나? 기억 안 나요? 자, 19번 질문 펴볼게요. 그러면 하나씩 기억을 살려봅시다. 일단 이번에 고2 모의고사가 내용이 좀 빡셀 수 있어요. 내용만 그냥 물어봐도 애들 우수수에 강냉이 털을 흘릴 수도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자, 그러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19번. 자, 이거 세포 관련해서는 수능에도 나온 적 있는데 when a cell, 너네 맞다. 너네 저기 수능 특강 라이트 했잖아, 1학기 때. 거기에 아마 했었을 건데, 이거 모세포 딸세포 해갖고. 어쨌든 자, when a cell divides the genomes, 자, 이건 게놈이죠, 게놈. 그러니까 유전체. 그러니까 유전자에 관련된 정보들이 이렇게 쓱 모여 있는 걸 우리가 genome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포가 분열할 때, 세포가 나눠질 때, 그러니까 세포가 이렇게 모세포, 마더셀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daughter cell. 그러니까 왜 daughter라고 할까? son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daughter야? 왜 딸이야? 몰라요? 왜 딸 세포예요? 딸이 더 좋아서요? 서영이 나중에 딸 낳고 싶어요? 아들 낳고 싶어요? 안 낳고 싶어요? 안 난다 했었나요? 너는 뭐 뭔 일 있어? 이렇게 어두워? 아무 일도 없어요? 이렇게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왜냐면 딸 세포라고 한 이유가 얘도 나중에 분열해서 그래. 그래서 딸 세포의 이름이. 그러니까 엄마 세포가 두 개 이렇게 분열시켰잖아. 얘네가 또 분열해서 그래. 그러니까 분열을 낳고 하는 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daughters라고 하면 이제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두 개의 딸 세포의 유전자가 모여 있는 이 게놈이 are often not quite identical. identical은 똑같다죠. 그러니까 생각해봐. 이렇게 분열을 했는데 모세포에서 딸 세포로 분열했는데 이 분명히 똑같은 세포에서 분열했는데 똑같지가 않대. 알겠죠? To each other or to that. 자, 저 that은 뭐게? 이 that. 이거 지시대명사예요. 이거 뭐 가리키는 거게? 이거 지놈 가리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parent cell, 그러니까 모세포의 게놈과도 전혀 똑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서로도 다른데 이렇게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아무리 엄마 뱃속에 똑같이 같이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라도 비슷하게 생겨도 완전 똑같진 않잖아.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세포는 분열하면 절대로 완전히 똑같이 분열하진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on rare occasions, 물론 드문 경우긴 하지만 the error, 자 정한수 더 썼죠. 그러니까 세포에서 분열할 때 에러래, 오류가 may represent a change for the better. 그래서 오류가 났는데 더 나아질 수도 있대. 그러니까 원래 분열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대로 안 하고 다르게 해가지고 오류가 일어나는데 오히려 그 오류가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과가. 물론 겁나 드물긴 해도. 자, 그러면 more probably, 사실 더 가능성 있는 건 it will caus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ell's prospects. prospect가 앞으로의 전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드문 경우에는 만약에 에러가 일어나면 더 좋아질 때도 아주 드물게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별 큰 차이는 없다. 큰 차이는 없어서 그냥 비슷하다. 하지만 in some cases, 또 일부 사례에서는 the error will cause serious damage. 그러니까 뭐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건 반대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돌연변이를 통해서 뭔가 태어날 때 좀 문제가 있는 채로 태어나거나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 에러가 오히려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가령 by disrupting the coding sequence for a key protein. 그래서 우리가 핵심 단백질, 우리 그 세포를 구성하는 이 핵심 단백질에 있어서 시퀀스가 순서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 서열, 이거 무슨 뭐 염기 서열 막 이러지 않아? 생명 배우시는 분. 뭐 있지 않아? 나 진짜 완전 과학 진짜 너무 무식 그 자체라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셋 다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쨌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코딩 시퀀스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컴퓨터 프로그래밍처럼 이렇게 쭉 우리가 정리해서 코딩을 해놨는데 그 중간에 박살나 있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에러가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changes due to mistakes of the first type. 그래서 요거 그냥 전치사하고 같이 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동사고요. 자, perpetuate는 꼭 외우셔야 돼요. perpetuate는 영속시키다, 영구화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평생 쭉 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첫 번째 유형에 의한 오류 때문에 이 변화는 뭐 하는 경우가 있다? 계속 영원히 영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Because 왜냐면 the altered cell, 이 바뀐 세포가 has an increased likelihood of reproducing itself. 그 자체로 다시 복제될 가능성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영속화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유형으로 우리가 그 오류가 일어나면 다시 영속화되는 이유가 뭐라고? 자기가 자기를 계속 셀프 복제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쭉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changes due to mistakes of the second type, neutral changes. 자, 뉴트럴이 중립이죠. 그래서 중립적인 변화, 즉 두 번째 유형에 의한 실수는 그 때문에 일어난 변화는 may be perpetuated or not. 영속화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것처럼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it is a matter of chance. chance 무슨 뜻 여기서? 기회가 아니라 이거는 우연이야, 우연. 그래서 우연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연히, 그러니까 아무 뭐 특정한 정확한 인과관계가 아니라 그냥 진짜 운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자식을 낳을 때 아들일지 딸일지는 2분의 1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를 막 뭐 예를 들면 옆집이 계속 아들이니까 우리는 아들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whether the altered cell or its cousins will succeed. 그래서 이 바뀐 세포 내지는 그 바뀐 세포의 사촌들이 성공할지 말지는 결국 우연에 달린 문제다. 그러니까 랜덤이다, 복불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cousins는 당연히 뭐겠어요? 이 바뀐 거, 그러니까 왜냐면 왜 cousins냐면 혜린아, 세포 분열할 때 기본적으로 유전체가 형성이 무조건 똑같다. OX X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비슷하긴 해도 완전히 똑같진 않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세포 분열하면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잖아. 왜 사촌이라고 했는지 알죠? 너네는 사촌 있지 다들.
혜린 사촌이랑 닮았어요 혹시? 딱히 안 닮지 않았어? 그지? 서윤이도 안 닮았지? 그러니까 뭐 좀 사촌끼리 닮은 사람은 좀 드물긴 할 텐데 어쨌든 가족이니까 좀 비슷하긴 해도 근데 일단 엄밀히만 다 다르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립적인 변화를 통해서 일어난 실수에서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왜? 그게 될지 말지가 확실하게 1번 유형처럼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자기를 스스로 복제하는데 얘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진짜 운에 따라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지만 changes that cause serious damage lead nowhere. 근데 문제는 심각한 손상을 일으킨 변화는요 결코 그 어디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럼 안 좋게 뭔가 부셔졌잖아 세포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 The cell that suffers them dies. 이게 suffer 타동사 썼지. 그럼 뭔가를 좀 안 좋은 일을 겪는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dam은 당연히 요 changes 얘기하는 거죠. damage를 일으키는 이 변화. 그거를 겪는 세포는 결국 왜냐면 죽어서 결국 living 이거 분사구문이죠. No progeny. progeny는 저기 뒤에 앞으로 대대손손 나올 후손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를 남기지 않고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얘는 유전적으로 되물림 될 가능성이 없다고요. 그래서 through endless repetition of this cycle of mutation and natural selection 자연선택 이거 중간고사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서연아 이거 자연선택에 내가 뭐라 그랬어? 자연이 선택하는 거잖아. 너 죽고 너 살아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이거 적자생존이야 적자생존. 그러니까 적절한 사람이 딱 들어맞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생명체들끼리 경쟁해서 도태되면 되면 죽는 거잖아. 그래서 멸종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살아남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돌연변이와 그 다음에 자연 선택의 이 계속 무한의 순환에 따라서 생명체는 그러니까 이 전사구가 여기서 끊기는 거예요. through 이걸 통해서 그 생명체는 진화한다. 자동사로 쓴 거예요. So their genetic specifications change. 그래서 이들의 유전적인 우리 너네 소위 스펙이라고 하잖아. 스펙 쌓는다. 그래서 이 specification 줄임말이야. 그래서 이런 유전적인 특장점이 변하면 그러면서 때때로 organism하게 그러니까 생명체들에게 새로운 방식을 제시해 준대요. 뭐 할 수 있는 exploit the environment more effectively.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할 때 그냥 똑같이 분열 안 하니까 하다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실수해서 잘못 분열할 수도 있지. 그렇게 해서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무한의 계속 이 순환을 통해서 결국 그 전에 유전적인 특징이 변할 거 아니야. 왜냐면 세포 분열이 계속 똑같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변하는 환경을 더 적절히 대처하고 그리고 환경을 우리가 더 용이하게 우리의 입맛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 전보다 더 진일보한다는 뜻이잖아. 발전한다는 거니까. 뉴는 novel. 그래서 to survive in competition with others and to reproduce successfully. 자, 이거 번식하다예요.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번식한다. 그러니까 내 흔적을 남겨야지, 그지? 그러니까 쭉 대대손손 이어야 되니까. 자, 요거 이 지문은 내용으로 출제를 할 때 있어 어렵게 내기가 딱 좋다라고 생각해요. 자, 아까 1번 유형, 2번 유형, 3번 유형 얘기했잖아. 그 1번 유형이 뭐야? 말 그대로 여기서 이거야, 이거. 더 나아지는 거. 세포 분열 통해서 더 나아지는 거. 그리고 그다지 딱히 차이가 없는 거. 이게 중립 변화야. 그러니까 엄청 큰 드라마틱한 눈에 띄는 변화는 딱히 없이 그냥 잔잔한 변화. 그 세 번째, 오히려 안 좋아지는 거. 그래서 좋은 거는 유전자를 계속 되물림 해야겠죠. 그래서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딱히 막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엄밀히 말하면 좋으면 하고 말면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랜덤이니까 참 랜덤이잖아. 그거 좀 조심하자. 그러니까 얘는 좋으니까 우리가 일부러 영속시키는데 이거는 딱히 우리한테 큰 그러니까 눈에 띄는 좋은 안 좋은 변화가 아니니까
한번 하든가 말든가 그냥 랜덤으로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어차피 죽으니까 물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로 정리해 볼게요. 생명체의 세포는 분열할 때 모세포와 구성이 무조건 다르게 분열한다라는 거죠. 다르게 분열하다 보면 오류가 생겨 유전자가 변형될 수 있다. 생존에 유리한 돌연 변이는 유지하여 생명체의 존속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라는 거죠. 생명체의 진화는 끊임없는 세포 분열에 따른 돌연변이 유전자가 생겨나서 가능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생명체의 유전자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한다는 뜻이죠. 자, 무조건 inevitable. inevitably 아까 트랜스폼 이런 건 쉬우니까 그냥 안 할게요. 그냥 그건 하진 않고 유지하여 존속 persist 쓰면 되고요. favorable, advantageous, 끊임없는, ceaseless, 그 다음에 consistent. 그리고 아까 perpetuate 배웠잖아. 그거 형용사형이 perpetual이라고 해요. 이것도 영속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 변한다는 당연히 dynamic 쓰면 되죠. 자, 다 하셨죠? 자, 다음. 자, within liberal
culture, liberal 자유란 뜻이야. 그러니까 자유주의 문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중시하는 문화. 그러니까 서양 애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the value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for individuals. 그래서 개인들을 위한 기회의 평등의 가치를 outweigh, 뭐뭐보다 무게가 더 나가다니까 더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outweighs the preservation of the family's integrity. 너네 인테그랄 배우잖아, 미적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네 적분할 때 여기 예를 들면 여기 원을 적분하는데 여기 빼놓고 면적 구할 수 있어요? 얘 없으면 이거 전체를 구성하는데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integrity가 그 온전함이란 말이 여기에 하나라도 없으면 제대로 하나로 인정받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지금 저렇게 쓴 거야. 알겠지? 그래서 가족이 존속되고 온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중요성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더 중시한다. 그냥 개인의 기회의 평등을 더 중시한다. 그러니까 대의보다는 자신의 개인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in contrast 반대로 for confusion, 저 confusion 공자예요, 공자. 그래서 유교예요, 유교. 그래서 confusion culture while seeking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for individuals. 이거 나라면 내용 파악 내고 싶을 것 같거든. 내용 파악으로 어떻게 하면 딱이냐면 여기 그렇다고 유교 문화, 즉 우리 동아시아 국가,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의 그 집단주의적 문화에서 그렇다고 개인의 기회의 평등을 싸그리 무시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중시하기는 해. 그러니까 상대적인 비교인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둘 다 중요해. 그렇다고 그러니까 서양 애들도 가족을 내팽겨치고 이런 거 아니야. 근데 둘 다 중요하지만 근데 얘가 더 중요하게 본다. 얘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the family assumes a fundamental role. 자, assume 같은 경우는 여러분, assume이 뜻 뭐야? 가정하다지. 이게 왜 assume이 가정하다냐면 없잖아. 없는데 있다고 치자고 해서 그래서 assume이 가정하다거든. 자,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직책도 원래 있어요? 원래 없죠. 근데 우리가 투표해서 만들잖아. 그래서 assume이 역할을 떠맡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없었던 역할을 내가 누군가가 시켜서라든가 아니면 선출됐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맞는 거를 assume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긴 가정하다가 아니라 맞다야, 떠맡다. 그러니까 뭐랑 같은 말이냐면 undertake랑 같은 말이에요. undertakes. undertake가 착수하다, 맞다라는 뜻이니까. 자, 그래서 저 assume은 꼭 알아두세요. 나중에 대학생 되셨을 때 좀 더 어려운 영어를 배우실 때 많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번성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역할을 하니까 가족이. 그래서 living within a family institution is considered the essential way of life. 그러니까 우리도 봐봐. 내가 그때 얘기했을 텐데 영어권 애들, 즉 서양권 애들은 이름을 말하고 성씨를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가족이 있는 거지. 나보다 가족이 먼저는 아니야. 그래서 걔네가 이름을 먼저 쓰는 거야. 근데 우리는 반대로 성씨를 먼저 쓰죠. 일본이랑 한국 특히. 그러니까 김씨라는 가문, 이씨라는 가문, 황씨라는 가문이 있으니까 내가 비로소 그 뒤에 존재한다. 그래서 그래서 봐봐, 우리 주소 쓸 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뭐 이렇게 가죠. 큰 데에서 작은 데로 가요. 근데 미국은 어때? 서양 애들은 거꾸로 가잖아. 그래서 탄현동, 일산서구, 고양시, 경기도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날짜도 우리는 25년 11월 24일 이러는데 얘네는 24년 11월 25년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얘네랑 다르게 우리는 가족 안에서 우리가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게 삶의 기본적인 큰 방식이라고 본대요. 그래서 individuals are prime. 그래서 너네 장유유선이 뭐 부무유신인 이런 거 있잖아. 유교에서 가장 핵심 가치관이잖아. 그러니까 결속력을 되게 강조했었을 거야. 그래서 조선이 건국할 때 유교를 수용한 이유도 이런 걸 거거든. 좀 더 세련되잖아. 좀 더 사회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더 세련된 도덕관, 윤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선이 유교를 채택한 걸 건데 individuals are primarily understood as family members before they are regarded as state citizens. 그러니까 국가의 한 시민으로 인정받기 전에 그러니까 서윤이네 집에서 한 사람, 그러니까 딸로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국민이 아니라. 그럼 반대로 서양 애들은 가족이기 전에 국민이라는 거죠. 그지? 그래서 therefore 따라서 for confusions. 그래서 이런 유교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기 집단주의 문화권 사람들은 the family possesses inherent value. 자, 내재된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 그럼 내재된이니까
intrinsic 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That should never be abandoned. 결코 저버려선 안 되는, 버려서는 안 되는 내재된 가치를 갖고 있다, 가족이. Even if it results in certain societal inequalities. 여기가 핵심이야. 자, 가족이 사회적인 불평등을 다소 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가족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근본적인 내재된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절대로 우선시돼야 돼. 지금 이 얘기한 거야. 다시 불평등을 야기해도 왜? 가족이 사회보다 먼저니까. 그래서 장점도 있겠죠. 가족을 우선시하는 거에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은 뭐야? 이제 여기서 나올 텐데 Some cultures like the liberal one. 그래서 자유 문화와 같은 일부 문화에선 may choose to impose increasing restrictions. impose가 부과하다죠. 어디에다? The role of families. 가족의 역할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and 그리고 implement 실행하다라는 뜻이죠. 더 얘다 egalitarian은 사실 몰라도 되는데 이거 평등주의라는 뜻이야. 평등주의. 그래서 egalitarian government programs for education, healthcare and other positive rights. 그래서 이런 교육, 건강 그리고 다른 긍정적인 우리 권리, 인권으로서 그런 거에 있어서 정부의 평등주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복지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시행하는 거를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In the pursuit of 뭐를 추구하기 위해서? 공평한 기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근데 반대로 유교국가와 같은 이런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may prefer to primarily assign welfare responsibilities. 그러니까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다 국민이니까. 근데 동양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복지는 그 가족이 부양해야 되니까 가족이 해야 되는 거지 국가가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tolerating inequalities. 그러면 복지를 할 때 있어서 그럼 당연히 가족마다 빈부격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 잘 살고 누군 못 살고. 그럼 못 사는 사람들은 복지를 맡기가 어려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회적 불평등이 생기지. 근데 그걸 어느 정도는 용인한다라는 거야. 어쩔 수 없다. 감수해야지. 가족이 챙겨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stemming from the existence of the family as long as everyone's basic freedoms and rights are safeguarded in the state. 그래서 이런 불평등이 가족이 존재함으로써 생겨나는 거래. 그지? 근데 그럼에도 그냥 감수한다라는 거야. 뭐 하는 한 이것도 마찬가지. 너네 잘 봐야 돼. 그렇다고 다 내팽개치고 그냥 불평등이 있으니까 참아 이런 건 아니야.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나라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정도에서 상대적으로 얘기한 거지. 절대적으로 지금 박살나서 다 못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가족을 중시하는 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상대적으로 서양 애들에 비교해서 봤을 때 이런 특성을 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문의 내용이 반은 뭔가 공감이 되는데 반은 잘 모르겠고 그럴 것 같거든 너네가. 그게 그만큼 우리가 서양 서구 문화에 많이 적응해버려서 그런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야. 솔직히 막 크게 공감은 되진 않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유주의 국가는 가족보다 국가 내의 개인을 더 중시한다. 근데 반면에 집단주의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족의 가치를 더 중시한다. 따라서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지만
집단주의에서는 다소 불평등이 발생하더라도 가족의 가치를 고수하는 것을 추구한다. 동서양은 서로 가족을 이해하는 관점이 다르기에 개인의 평등과 집단의 유지 사이에 서로 다른 가중치를 둔다. relatively라고 하면 되고 집단주의 collective 쓰면 돼요. stick to distinct, discrete 아니면 불일치라는 뜻에서 discrepancy 불일치 뜻이. 자, 다 하셨으면 21번 보겠습니다. 자, 21번 좀 많이 빡셀 수 있어요. 21번 전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뭔 말하는지 모르는 애들이 많을 거야. 자, statistics 통계죠. 자, 통계 in the 20th century 20세기 얼마 전이죠. 생각보다 옛날은 아니고 became the systematic collection of quantitative. 그러니까 quantitative 무슨 뜻? quantity가 양, 그러니까 정량적인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럼 반대로 정성은 qualitative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주관적인 관점. 자, 그래서 quantitative information needed by the state. 자, 정관사 더 썼죠?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정량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바로 통계학이다. 이거 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자, this process occurred in all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그래서 모든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래. 아니, 예를 들면 뭐 GDP라든가, 그지? 뭐 GNI니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통계자료로 질비하잖아요, 그죠? As a key part of their becoming modern states. 그래서 현대 국가로 발돋움하려면 산업화를 거치는 국가들은 필연적으로 뭐 해야 된다? 통계로 정량적인 자료를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본인 나라의 인구는 몇이나 되고 출산율은 몇이고 뭐 이런 거. 그래서 프랑스 사람인데 발음은 못하겠네요. 데스로 어쩌고 저쩌고와 rights 이렇게 여기 나라면 이거 둘 중에 하나거든. 밑줄 추론이나 빈칸 추론으로 이거 표현 다르게 해서 내면 될 것 같은데 잘 봐. 여기 It is difficult to think simultaneously.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하는 건 불가능하대. 자, 뭐냐면 the objects being measured. 그러니까 지금 수식하는 거야. 그래서 측정이 되고 있는 대상이 물체가 사물이 진짜로 진실로 존재한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랑
그 다음에 그건 그저 관습, 관행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건 불가능하대. 이게 말 그대로 무슨 말이냐면 이건 실제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있는 거를 있다고 얘기하는 거랑 눈에 없는 거, 보이지 않는 거를 있다고 얘기하는 거랑 이걸 동시에 생각하는 건 불가능하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랑 이거를 두 개를 동시에 판단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건 기본적인 상식적인 선에서는 통계는 존속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통계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그냥 본질적으로 기본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를 하는 게 지금 눈에 보이는 걸 측정해가지고 그래서 얘는 이렇다 딴 하고 보여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본질적으로 통계 자체의 존재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통계는 뭔가 플러스 알파 다른 의도가 있다는 뜻이야 이거. 그러니까 불가능한데 밑에서 뭐라 하냐면 하지만 이는 사실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통계에서는 이게 사실이래.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대.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된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통계는 이게 그러니까 의미하는 게 뭐야? 통계는 정량화를 통해 다른 의도를 달성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동시에 생각하는 건 어렵다라는 게 결국 통계는 그저 숫자로 정보를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거죠. 뭔가 하나가 더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른 의도를 달성하는데 그 다른 의도가 뭐냐? 자, 한번 볼게요. phenomenon의 복수형이에요. such as prices. 이거 사실 문법 나오면 이게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구예요. 그래서 가격이 부과되는 거. 가격을 부과하는 거랑 제품이 팔린다라는 이런 현상들이 다 존재하죠. 그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책 5,000원에 사고 삼각김밥 1,500원에 팔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현상이 존재해. 자, 하지만 the categories and classification 그걸 분류하고 그 다음에 범주화하는 이런 틀 자체는 즉 우리가 수집하고 다 합치고 이런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조직화하는 틀은 위에서 뭐라 했어? 컨벤션이죠. 그죠? 그거는 are devised, 여봐, devised래잖아. 고안된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to serve the purposes of the state,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도록 설계가 의도적으로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시경제적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정책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야? 정책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 거기에 맞춘다는 뜻이야. 그러면 국가가 통계 자료를 결국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국가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지 그냥 그거 미친 척하고 비싼 돈 줘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Theodore Porter described the use of statistics to create state authority. 그래서 국가의 권위를 만들기 위해서 통계 자료를 사용하는 걸 이렇게 묘사했대요. Quantification, 정량화는 is a way of making decisions without seeming to decide. 자, 요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이렇게 해 저렇게 하면 뭐 할 수 있어? 반발을 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뭐 하게? 교묘히
대중의 행동을 통제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characterizing it as a social technology intended to build trust in authority. 그렇게 해서 뭐 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하는 일에 국가의 권위에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 말인 거죠. 자, 이건 다음 장에 한글로 정리하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한글 내용 정리할게요. 현대 국가는 전부 통계 자료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죠. 통계 자료를 만드는 것이 단순히 정보를 정량화하기만을 위해 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반대로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의도에 맞춰 통계 자료를 만든다. 현대 국가의 통계 자료는 국민의 강압적인 통제가 아닌 교묘히 국가의 정책을 신뢰하도록 유도하는 인위적인 권력 유지 수단으로 쓰인다. 여긴 굳이 안 잡아도 될 것 같고, 안정은 스테이블 쓰면 되고요. stabilize. coercive 쓰면 되고요. 교묘히는 subtly. induce. 그 다음에 조작하다, manipulate. 그리고 인공지능 할 때 A, artificial. 자, 요 정도만 보겠습니다. 22번.
Just as an expert in the taste and color of wine will gain much by being aware of the chemistry. 자, 소믈리에가 자신의 와인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더 자기가 와인 맛을 보는 걸 더 풍부하게 하고 싶어서 거기에 기반에 깔려 있는 화학을 공부하면 더 잘 하듯이 마찬가지로 each perspective on the body 이거 결국 와인 얘기한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신체 몸뚱아리 얘기한 거야. 우리 인간의 몸뚱아리를 연구하는데 각각의 관점이 있을 거 아니야. 심장, 뭐 정신, 눈 막 이렇게 각각이 다 마찬가지로 여기 눈을 공부하면 예를 들면 뭐 뇌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든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야. 그지? 근데 이렇게 안 하니까 지금 이 얘기 한 거겠지. And yet, 하지만 every scientific tool from microscopes to mathematics 그래서 모든 과학적인 도구가 근데 여봐 예수 뒤집었잖아. Every aspect of the body from the brain to the microorganism 마이크로 조그만 거 그러니까 미생물 그래서 우리 뇌부터 미생물까지 require such depth of expertise 그러니까 그냥 조그만 그러니까 한 분야만 공부해도 공부할 게 이만큼이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산더미인데 다른 거 할 시간이 어딨냐 지금 이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that this trend tends not to happen. We tend to study the human body in silos. 이 사일로가 군대에서 많이 쓰는 건데 그 총 쏠 때 1사로, 2사로 그러니까 사로 있잖아. 총 쏘는 그 선 그걸 사일로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나눠서 자기 것만 한다는 뜻이야. 자기 것만. 그래서 요즘 이거 실제로 그 교수님들 예를 들면 화학을 가르치시는데 근데 그냥 일반적인 화학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아주 특수한 세부 분야에 있는 그 화학만 알고 있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되게 많다고 해. 그러니까 지금 그렇듯이 여기서도 얘기하듯이 그냥 각각의 몸뚱아리를 다 끊어가지고 별도로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each community section, 섹션이 자르다. 그래서 이거 지금 콤마로 해가지고 지금 동격으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From the others by its own specialized vocabulary. 그래서 전문적인 어휘로 그냥 다 이렇게 구분을 져버렸다는 뜻이야. 그래서 뇌과학은 또 뇌과학 따로 쓰는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심장은 또 심장 따로 쓰는 언어가 따로 있고 지금 이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research communities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공동체가 이거 얘기한 거야. 연구 공동체.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각 신체 기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연구 집단들이 may be dedicated to one type of scientific tool or a specific component of the body. 그래서 하나의 툴만 고집한다든가 아니면 특정 한 분야만 판다든가 하고 있대요. commit 써도 되죠? 근데 이거 commit 할 때 M이랑 T 두 번 써야 된다. So how different types of cell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becomes its own specialist topic.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유형의 세포가 어떻게 소통하는지 자체가 이제 전문적인 주제가 된다. 그래서 even simple forms of life on Earth are now rarely studied as a whole. 그래서 요즘은 아주 간단한 생명체의 형태도 전체로 공부하는 경우는 드물고 And the human body is evidently much more complex. 근데 문제는 인간의 몸은 저런 간단한 애들보다 훨씬 더 복잡한데 그냥 저것도 안 하는데 얘는 오죽하겠냐라는 거야. 그래서 as long as 1890, the Times newspaper commented that knowledge had already become too vast to be manageable. 투투구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기에는 너무 방대해졌다. 그래서 오늘날 Nobody is an expert in the whole of any 이거 아마 이 마지막 문제 빈칸 추론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모의고사 때. 그래서 결국 오늘날 아무도 전체 전문가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전체를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런 얘기죠. 자, 내용은 직관적으로 다 이해가 될 거예요. 다른 분야의 연구는 자신의 연구를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과학이 점차 발전하면서 각기 하위 분야의 연구가 매우 복잡해졌다. 따라서 전체적 맥락을 고려한 신체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신체의 복잡함을 이해하려면 각 세부 학문 간의 연계와 융합이 필수적인데 서로 고립된 현대의 연구 방식이 이를 저해시킨다. profound in depth. 컴플렉스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전체 entire holistic holistic은 총체적인 이란 뜻이에요. holistic 이 학문 간의 연계가 interdisciplinary라고 하면 돼. 학문 간의 이란 뜻이니까 interdisciplinary pivotal indispensable isolated 쓰면 되고요. 자, 저해시키다 impede compromise undermine hamper 이 정도만 할게. 다 하셨으면 23번 오겠습니다. 오늘 거 지금까지 다 이해됐어요? 자, 23번. Historically palaces, 우리 궁전이요. weren't just homes. 역사적으로 궁전은 그냥 궁전이 아니에요. 특히 뭐 경복궁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they were carefully constructed stages designed to impress and intimidate. intimidate 무슨 뜻? 겁주는 거야. 예를 들면 막 엄청 건장하고 막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막 이렇게 위협하면 무섭잖아요. 그게 intimidate예요. 알겠죠? 그래서 while stone symbolized the permanence, 돌은 영속성을 상징하는데 힘과 glass offered something equally powerful. 마찬가지로 유리. 그래서 대기업들 잘 보면은 본사들 다 유리로 돼 있잖아. 그지? 대기업 본사들 다 서울에 특히 테헤란로에 있는 거 쭉 보면 다 유리로 돼 있어. 그리고 다 고층이고. 그지? 그러니까 유리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권력을 상징한다는 거야. 뭐? visibility. 나는 위에서도 너네가 보여. 이런 거. 특히 그래서 사장님 사무실 맨 위에 있잖아. 아주 가장 맨 위에. 그래서 the introduction of large windows in palaces. 그래서 궁전에서 커다란 유리창이 생긴 게
allowed rulers, 통치자들이 뭐 하도록? literally, 말 그대로 백성들을 아래로 내려다보게. 얘다 subject 내가 늘 얘기하지? 꼬봉이라고. 자, 그러니까 피지배자, 백성이야. 자신의 백성을 말 그대로 내려다보고 그렇게 해서 emphasizing their elevated position, 자신의 위에 있는, 높이 있는 자신의 지위를 강조한다. 그래서 conversely, 그럼 반대로 it also allowed subjects, 그럼 이제 통치자는 위에서 내려다봐서 권위를 인식시키고 반대로 지피지배자, 백성들은 gaze up, 위를 올려다보면서 우리가 소위 우러러본다라고 하잖아. 그지? 그래서 그들의 리더를 올려다보고 그러면서 creating a sense of awe, 경외감. 그러니까 좀 이런 존경심을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뭔가 거리감, 나한테는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절대 권력, 뭐 그런 식으로 느끼게 한다는 것이. 감히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게.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저기 위에 북조선에 계신 저 돼지 아저씨. 죽기 내가 봤을 때 한 3년 내로 죽을 것 같거든. 저 돼지 아저씨. 아, 근데 저 사람 죽으면 안 되는데. 참. Consider the palace of Versailles. 이거 베르사유야. 베르사유의 궁전. 그래서 베르사유의 궁전에 있는 It's Hall of Mirrors.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저 뭐라 그래? 거울 회관 뭐 이런 거. 그래서 lined with reflective surfaces. reflect 반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빛이 반사되는 표면을 가진 거울로 쭉 줄지어 서 있어서 그래서 not only magnify the grandeur, 차 이름이죠. grandeur, 웅장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the space, 이 공간의 웅장함도 확대. 왜냐면 거울로 비치면 이게 이렇게 비쳐서 더 크게 보일 거 아니야, 돋보이게. 그렇게 해서 웅장함도 보여주지만 또한 뭐 한다? Place the king at the center of the dazzling display. dazzle이 반짝반짝거리는 거. 화려한 이 장식의 딱 중간에 서 있도록 보이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절대 권력을 더 강화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the use of glass in palaces wasn't merely aesthetic. 자, 아까 서윤이가 쓴 aesthetic 요거야, 이게 미적인. 자, 이게 그래서 아름다워 보일 뿐만 아니라 뭐 할 수도 있다? 의도적이다, 전략적이다. 그래서 open sight lines. 그래서 열린 시야. 그러니까 안에서도 밖에가 보이는 거니까. 근데 또 정작 밖에서는 안에가 잘 안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allowed for better surveillance. surveillance가 감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감시와 통제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게 해서 ensuring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e ruling family. 그래서 통치하는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는 그런 위험한 생각 발상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courtiers. 그래서 courtier는 이거 신하란 뜻이야. 신하와 visitors가 constantly aware of being observed. 여기서 제일 핵심이 난 이거라 생각해. 이게 제일 중요해. 위에서 통치자가 쳐다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뭐를 알게 해야 되냐면 내가 늘 감시받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야 뻘짓을 못하게 억압당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용판이나 내용 가지고 함정 만들면 어떻게 하면 돼? 특히 우리는 내가 감시당한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해놓으면 공부 안 하는 애 털 수 있죠. 그러니까 어휘 판단 문제랑 내용 파악 문제에서 이거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함정 조심. 그래서 contributing to an atmosphere of careful obedience and respect. obedience가 obey의 명사형이에요. 복종과 존경의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the very architecture dictated social behavior. 그래서 이 건축의 구조가 건축물이 사회적 행동을 명령한다. 그러니까 사회적 행동을 지배한다, 관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with glass acting as a silent enforcer of the power dynamic. 이런 권력 역학관계, 권력 관계의 침묵하는 조용한 집행자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유리를 통해서 굳이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알아서 기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궁전에서 유리는
심미적 기능뿐만 아니라 의도된 다른 기능도 있다. 즉 투영되는 유리의 특성을 이용하여 백성들이 감시받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따라서 강압적인 전제 정치 없이 암묵적으로 순종을 강요할 수 있다. 궁전의 화려한 유리 장식은 백성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순종적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한다. conformity, 그다음에 compliance. 자, 암묵적 implicit 통제. 자, 24번 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24번 짧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 오늘 6지문 중에 제일 쉽겠다. As a political researcher in Germany. 그래서 한 독일의 정치학자에 따르면 observed that during election campaigns. 그래서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뭘 관찰했냐? Certain views, 특정한 의견이 seem to get more play, 더 많은 play, 그러니까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는 뜻이야. attention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play는.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는 게 있는데 and sometimes people mute it. 뮤트가 너네 음소거. 너네 유튜브에서 M 누르면 소리 꺼지잖아. 뮤트야, 뮤트. 줄임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견은 그냥 침묵, 그냥 묵살한대. 얘기 안 한대. Rather than talking about them, especially if those opinions were perceived to be unpopular. 자기의 의견이 별로 대중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닥치고 있는데. 다르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 선거철 때 특히 옛날에 누구였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땐가?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것 같다라는 여론조사가 이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내 인생 첫 대통령 선거였거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았어.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근데 그때 왜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유권자들 사이에서 자기가 보수 진영의 지지자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잘 얘기 안 했대. 그냥 그냥 민주당 지지한다라고 거짓말 쳤거나 아니면 나 아직 잘 모르겠다. 나 지지하는 당 없다. 이렇게 거짓말 쳐놓고 나중에 투표할 때는 박근혜 후보 뽑고 그렇게 하는 유권자를 우리가 소위 샤이하다. 그래서 우리 트럼프 때도 1기 때
반대편이 힐러리였거든. 그러니까 오바마 다음이니까 힐러리가 사실 좀 더 유리한 건 사실이었지. 그래서 실제로 그때도 여론조사가 싹 다 힐러리였어. 싹 다. 근데 난데없이 갑자기 트럼프가 당선됐잖아. 물론 미국의 그 투표 제도가 좀 우리랑 달라. 뭐 걔네가 무슨 선거인단도 있고 그래서 우리랑 좀 다르거든. 근데 어쨌든 그거 감안해도 그래서 그때 소위 샤이 트럼프라 그랬거든.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하면 진짜 또라이 취급받았으니까 주류에서.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만 지지한 거지. 그러고 이제 투표장 가서 탁 찍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될 때도 똑같았어. 그러니까 상대방 후보인 캐멀라 해리스. 우리나라에서 진짜 언론이 싹 다 캐멀라가 유리하다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까보니까 그냥 개발렸습니다. 그냥 접전도 아니었고 힐러리처럼 그냥 개발렸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 아저씨가 calls this the spiral of silence. 그러니까 나선형. 그러니까 너네 이거 나선형 알지? 이렇게 수 이렇게 베베 꼬아서 올라가는 거. 자, 그럼 왜 나선이라고 했냐면 The spiral of silence occurs when individuals who perceive that their opinions are popular express them. 그럼 자기의 의견이 대중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침없이 막 얘기하겠지. 근데 반대로 자신의 의견이 대중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 닥치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나선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하면 여기는 겁나 도는데 여기는 아니니까 가만히 있고. 이러니까 스파이럴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this process occurs in a spiral so that one side of an issue ends up with considerable publicity. publicity가 대중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한쪽은 엄청난 대중성을 받는데 한쪽은 그냥 거의 안 받는 그런 상태로 쭉 간다. 그래서 to everyday life, people express their opinions in a variety of ways.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데는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they talk about them, 그냥 직접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wear buttons, 아니면 배지를 단다든가. 특히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한동안 세월호 배지라든가 이런 거 많이 달고 그랬잖아요. They put bumper stickers. 그래서 뭐 그 예전에 한동안 유니클로 노제펜 막 사지 않습니다. 뭐 그거 붙이는 아저씨들 많았잖아. 차에다가. 그래서 and they post their views on social media. 아니면 SNS에다가 떡하니 글을 올린다든가. 그래서 according to this theory, people are more apt to. 얘들아, 이 apt가 aptitude 외운 적 있죠? 그 적성이란 뜻이잖아요. 잘한다는 뜻이라서 그래. 알겠지? 그래서 apt to do these kinds of things. 그러니까 이런 일들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대. 뭐 할 때? Perceive that others share their opinions. 자기의 의견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러니까 내 의견을 지지하는 거니까 A 뭐라고 하면 돼요? 지지하다. advocate 쓰면 되겠죠? 자신의 견해가 대중의 것과 부합하면 주저없이 의견을 표출한다. 반면에 대중적이지 않으면 의견을 표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자의 의견에 있어 언급되는 빈도의 불균형이 심화된다. 침묵의 나선 현상으로 인해 여론이 더 분열되고
편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이 이거야.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나라면 이렇게 바꿔서 낼 수도 있을 것 같아. 막상 투표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완전 달랐다. 그래서 샤이 트럼프 사례. 혹시 모르니까 내가 여기다 이거 샤이 트럼프 사례 써놓을게. 샤이 트럼프 내지는 뭐 샤이 보수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생각하면 돼. 알겠지? 막상 뚜껑을 까서 투표해보니까 뭐야? 오히려 지거나 오히려 비슷하게 나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 두 개가 동시에 일치하다 coincide with 쓰면 되고요. 이거는 반대로 충돌하는 거니까 conflict with라고 하면 되죠. imbalance, 그리고 이게 악화되는 거니까 aggravate 쓰면 되고요. 자, 분열되다, 양극화 polarized 쓰면 되고요. 편향은 biased 쓰면 되겠죠. 자, 뭐뭐인 것처럼 보이지만 apparently, seemingly. 자, 내용 위주로 출제한다 하셨으니까 내용 위주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꽤 어려우니까 난이도가, 그러니까 꼭 복습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자, 수요일에 동일하게 6지문 쫙 나가서 다음 주에 수능 특강 빡 진도 뺄 수 있게 세팅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어요.